애착 수업 7장 상처받은 애착에서 벗어나기.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애착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의 내면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인드풀리스나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착 회복적 접근법에서는 부모의 사고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가지아 씨처럼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법을 바꾸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기대를 버리지 못해 자녀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부모가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자녀 역시 본인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그래야 비로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조금씩이라도 노력해보자로 바뀐다. 물론 부모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변화 여부보다 본인이 과거의 자존심이나 집착을 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가지아 씨처럼 명문대를 졸업한 우등생이 아니어도 나름대로 능력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불만이 생기면 그걸 인정하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해 모두 포기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경험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좌절하며 절망해서 허덕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자존심이나 가치관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다. 위기는 기회다. 누구나 매사에 술술 풀릴 때는 달라지기 어렵다. 성장할 수도 없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바뀔 수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위기일 때 정말 의미 있는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누구나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마련이다. 자신감과 활기가 넘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 안심하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를 원하게 된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상담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도 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애착을 갈망하는 행동은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을 성사시키거나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해준다. 회피형에게는 예외일 수 있지만 대개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자신에게 애착을 보이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움을 원하는 사람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착은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누구나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남다른 애착을 느끼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 한다. 여성들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보다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을 느끼는 것도 사람은 대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아주 친밀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만남을 통해 자신의 가장 나약한 부분이나 단점도 드러낼 수 있으니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실제로 인생 최대의 위기에 놓였을 때 최고의 인연을 만드는 경우는 아주 많다. 도스토옙스키가 대문호가 되기까지.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젊은 시절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모스크바 대학원 의학부 출신의 군의관으로 편집증적 성격이 강해 자녀들을 엄하게 키웠다. 도스토옙스키는 상당히 심각한 애착 장애를 겪고 있었다. 사교성이 부족했고 정서가 불안정해서 상대방의 신경을 거스르는 행동을 자주 했다. 그래서 처녀작 가난한 사람들로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의 됨됨이를 알고 나서 피하기 시작했고 문단에서도 고립되었다. 경제관념도 부족해서 불리한 계약을 했고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졌다. 결국에는 황제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 판결까지 받았다. 그는 총사령 집행 직전에 사면을 받아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도스토옙스키는 극한의 시베리아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한 후에도 키르기스의 황량한 지역으로 유배되어 10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유배지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을 했다. 여성에게는 이미 자녀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에게는 헌신적인 내조자가 되어 주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아내가 되려온 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처음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렸지만
아내는 도스토옙스키를 만났을 때 이미 결핵을 앓고 있었고 증상은 서서히 심해졌다. 출소 후 모스크바로 돌아온 도스토옙스키는 형이 창간한 잡지에 기고를 시작했다. 옴스크에서의 수감 생활을 인간적으로 그린 죽음의 집의 기록이 좋은 평을 얻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듯 했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시련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잡지가 발행금지 처분을 받은 후 형과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남은 것은 막대한 빚뿐이었다. 형의 잡지를 계속 간행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빚은 어느새 1만 5천 루블로 늘어났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를 더욱 궁지로 모은 것은 당장의 수익 때문에 출판사와 계약한 조건이 매우 불리했다는 점이다. 한 달 안에 장편소설 한 권을 탈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9년 동안 쓰게 될 모든 작품의 저작권을 무상으로 넘겨야 했다. 빚을 갚기는커녕 작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스토옙스키 앞에 20살의 여성 안나가 나타났다. 안나는 도스토옙스키의 독자였는데 그녀에 대한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다. 안나는 도스토옙스키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솔직하게 자신의 사정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윽고 두 사람은 작업을 시작했다. 도스토옙스키가 내용을 이야기하면 안나가 받아 적고 수정하는 식으로 26일 만에 노름꾼을 탈고한 것이다. 안나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0살이 넘었고 도스토옙스키는 비투성이인데다가 지병과 도벽까지 있었다. 게다가 전처의 아들과 사망한 형의 유가족까지 부양할 가족이 수두룩해서 20살 아가씨의 결혼 상대로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안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청혼을 두말 없이 받아들였다. 불가능해 보였던 결혼이 가능했던 이유는 도스토옙스키가 안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정한 안전기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도스토옙스키가 톨스토이처럼 재산과 명예를 가진 성공한 작가였다면 안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안나는 도저히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될 수 없는 존재였다. 톨스토이는 작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따뜻한 가정을 갖지 못한 채 거리를 떠돌다가 기차역 앞 벤치에서 세상을 떠났다. 반면 도스토옙스키는 결혼한 지 13년 후 아내와 가족들의 슬픈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임종을 맞이했다. 안나라는 안전기지를 얻은 것은 도스토옙스키에게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다. 그는 안정된 애정을 품고 늘 자신을 먼저 생각해주며 가정적이고 경제관념도 뛰어난 아내의 내조 덕분에 빚을 갚고 마침내 저축까지 하게 되었다. 창작 활동도 경지에 올라 백치, 악령, 미성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걸작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가 오랜 세월 시달렸던 도벽조차 안나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안나는 처음에는 돈만 생기면 즉시 도박장으로 달려가 탕진해버리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한탄도 하고 포기하려도 했지만 남편이 도박을 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도박장에 갈 돈을 내주기도 했다. 안나의 헌신적인 애정에 깊은 감동을 받은 도스토옙스키는 마침내 도박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안나라는 안전기지 덕분에 애착장애를 극복한 것이다. 안전기지가 되어줄 지원자를 만날 수 없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안전기지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찾아야 한다. 그중 하나가 글을 쓰는 것이다. 안전기지란 자신이 원할 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주는 존재다. 글을 쓰는 행위는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비슷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솔직하게 적는 행위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줄 뿐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준다. 일본 문학계를 살펴보아도 나스메 소세키, 다니자키 주니치로, 가와바타 야스나리, 다자이 오사무, 미시마 유키오 같은 유명 작가들은 심각한 애착장애를 안고 있었다. 애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작품을 썼다고 해도 될 정도다. 외부에서 안전기지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집중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글쓰기로 마음속에 가득한 갈등을 모두 극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통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나 헤르만 헤세도 글쓰기를 통해 애착장애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글을 쓰면서 완벽한 자기 편을 얻었다. 애착은 서로 주고받는 정서이기 때문에 뭔가에 애정을 쏟고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따라서 취미나 특기도 애착장애를 극복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서 대접받는 것은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이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 반려동물, 형편이 어려운 사람, 어린아이나 노인 돌보기 같은 경험은 상처받은 애착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절대 아이를 낳지 않겠다던 사람이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을 느끼고 안정을 되찾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젊은 시절에는 불안한 자신을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불우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1장에서 살펴본 아동정신과 전문의 도널드 위니콧이나 아동정신분석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안나 프로이트는 실제로 자녀가 없었다. 사례 13번째. 출산과 육아로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다. 가오미 씨는 부모와 사이가 나빠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특히 아버지와 어린 시절부터 사이가 매우 나빴다. 아버지는 화가 나면 즉시 손이 올라갔는데 비위가 거슬리면 딸에게도 사정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30대가 된 지금도 그런 아버지를 싫어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는데 가오미 씨가 아버지와 부딪히며 꼭 아버지 편을 들면서 가오미 씨를 비난했다. 그래서 어머니도 믿지 않게 되었고 이 세상에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남편을 알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남편을 진심으로 믿기까지 몇 년이 걸렸고 남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긴 후에 청혼을 받아들였다. 가오미 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자기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아이까지 키울 자신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히 장애아 교육 분야에서 일하게 되면서 아이를 낳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 즉각 후회했다. 아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낳기로 결정은 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태동을 느낄 때도 행복하다는 생각보다 마치 뱃속에 커다란 이물질이 들어있는 듯 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출산하니 아이를 봐도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초조해졌다. 그런데 사이가 나쁜 부모에게 의지할 수는 없고 남편도 바쁘니 정신없이 육아를 하는 동안 점점 지쳐갔다. 거기에 산후 우울증까지 더해지자 아이가 울어도 방치하게 되었고 결국 가정을 방문한 복지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아이를 임시 보호하게 되었다. 가오미 씨는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치료를 받자 활기를 되찾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한동안 아이를 보호해주는 가정지원센터에서 이제 그만 아이를 데려가길 권했지만 가오미 씨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다시 예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가오미 씨와 부모의 관계에 있으니 가오미 씨의 부모님이 육아를 돕는 조건으로 아이를 직접 키울 것을 제안했다. 본인 부담도 줄이고 부모와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부모님이 일주일에 하루 손자를 봐주는 것만으로도 가오미 씨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 부모님도 손자를 매우 사랑했다. 아버지는 손자에게 완전히 빠져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그렇게 엄하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오미 씨도 서서히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후 가오미 씨는 큰 무리 없이 육아를 소화해냈고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애착 문제도 해결한 것이다. 애착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분명 육아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지원해주면 어려운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본인의 애착을 개선하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